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기자기학 문제풀이 특강에 앞서 핵심 요약과 거기에 문제풀이에 대한 기본 설명을 간략하게 공부하고 문제풀이 특강으로 가시면은 문제풀이 특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핵심 요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기학에 대한 1장부터 12장가량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요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제1장 벡터 해석이 나오죠. 벡터 해석하면은 원래 자기학 과목은 아니지만 자기학을 공부하다 보면 거기 물리적 양이 있는데 그 물리적 양에는 스칼라와 벡터가 있습니다. 스칼라에 대한 여러 가지 연산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자기학에서 배우는 물리적 양 중에서 벡터량이 있는데 그 벡터에 대한 기본 연산법 한 가지만 공부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공부하려고 하면은 좌표계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직각 좌표계와 원통 좌표계 그리고 부좌표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좌표계가 직각 좌표계가 되거든요. 그럼 그 직각 좌표계에서의 벡터의 표시가 있습니다. 직각 좌표에서 A 벡터를 표시하는데 A 벡터를 우리가 벡터로 표시하면 직각 좌표로 보시면은 IAX 플러스 JAY 플러스 KAZ 이렇게 표현하죠. 간단하게 직각 좌표계라는 것은 이게 직각 좌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직각으로 놓여져 있는 좌표계를 직각 좌표계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여기를 Z축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직각으로 놓여 있는 좌표계를 뭐라 한다? 직각 좌표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연장선을 그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Y축, 마이너스 X축, 마이너스 Z축이 되겠죠. 이런 직각 좌표계에서 단위 벡터, 즉 기본 벡터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기본 벡터는 크기는 1이고 방향만을 표시하는 벡터를 기본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각 좌표계에서의 기본 벡터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직각 좌표계에서 기본 벡터, 여기서 I, J, K라고 주어지는데요. 이 I, J, K는 직각 좌표계에서 I는 이 X축을 지셔도 돼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뭐라 한다? 기본 벡터라고 해서 I 또는 AX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Y축을 지시면서 크기가 1인 벡터를 기본 벡터라고 해서 이렇게 J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J 또는 AY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크기는 1이며 Z축 방향 표시하는 기본 벡터를 K 또는 AZ 얘들을 IJK 또는 AX, AY, AZ를 무엇이라 한다? 일명 기본 벡터인데 크기는 1이고 방향을 표시하는 벡터라 해서 기본 벡터 또는 단위 벡터라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라는 것은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즉 기본 벡터라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 또는 AY는 Y축 방향을 지시하는 단위 벡터, 즉 기본 벡터라 얘기하죠. 그리고 K는 Z축 방향의 단위 벡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벡터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벡터에 대한 연산법이 있습니다. 벡터의 덧셈, 뺄셈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곱셈, 즉 벡터에서는 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내적과 외적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벡터의 내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적. 내적은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같은 방향을 지시하는 성분들끼리의 곱셈입니다. 즉 이런 얘기죠. 여기에 A 벡터가 이렇게 그려졌다. A 벡터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고 있는 벡터 A 벡터. 그래서 크기는 이런 크기가 갖고 방향이 이렇게 진행되는 A 벡터가 있고 여기에 B 벡터가 있다. B 벡터
벡터 이렇게 해서 화살표 이렇게 치우면 벡터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A 벡터와 B 벡터에는 크기고 이것은 방향이 되는데요.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이루는 각도가 세타이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한다면 그 내적을 하게 되면 그 결과치가 스칼라가 나오거든요. 일명 스칼라 곱이라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스칼라 프로덕트 또는 스칼라 곱. 그럼 내적을 하게 되면은 요 A 벡터의 크기, 절대값을 얘기합니다. A 벡터의 크기 있죠? 그리고 B 벡터의 크기, 절대값. 두 벡터 이루는 값의 코사인 세타면 여기서 보면 요 값이 되는 것입니다. 요 값이 무엇이냐면 요 값이 B 벡터의 절대값에 B 벡터의 크기만 나타나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고 있는 게 벡터인데 크기만을 나타냈다. 이거 대가로 치면 절대값이 되거든요. 그럼 B 벡터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 B 벡터의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 이것이 바로 B 벡터의 절대값 코사인 세타이거든요. 그럼 얘 곱하기 요 A 벡터가 있죠. 그럼 A 벡터는 요 크기만 얘기해요. 요 크기.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한다면은 동일 방향 성분의 곱을 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선분의 크기와 여기에는 요 선분의 크기를 곱해준 것. 요 A 벡터의 절대값이니까 하얀 선분과 파란 선분의 곱셈. 그래서 동일 방향 성분들의 곱셈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하면 어떻게 된다? 내적을 우리가 표현할 때 A 벡터 돗도인 것입니다. A 벡터 이거 화살표로 치면 좋죠. 물론 이게 볼드체로 좀 진하게 쓴 것입니다. A 벡터 돗도 B 벡터 이것이 내적의 표현 방법이며 내적은 어떻게 되냐? 내적은 A 벡터의 이 절대값입니다. A 벡터의 절대값 크기라는 얘기죠. A 벡터의 절대값 곱하기 B 벡터의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가 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적으로 하면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하면 곱셈을 할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있고 A 벡터가 직각좌표로 썼을 때 AX 플러스 J AY 플러스 K AZ라는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죠. B 벡터를 직각좌표로 썼을 때 I의 BX 플러스 J의 BY 플러스 K의 BZ.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내적을 하라. 그러면 A 벡터 돗도 B 벡터는 A 벡터 돗도 B 벡터는 곱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A 곱하기 E, E 곱하기 E, E 곱하기 E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적할 때 기본 벡터의 내적이 먼저 나오거든요. 기본 벡터 단위 벡터의 내적이 있죠. 그러면 I 도트 I, J 도트 J, K 도트 K는 뭐가 된다? 1이 됩니다. I 도트 J 얘들은 같은 방향을 지지고 있으니까 얘들의 크기는 1이고 각각 기본 벡터들의 크기는 전부 다 1이거든요. 그럼 1 곱하기 1, 얘도 1 곱하기 1,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되고 이 I와 J는 물론 크기가 1이지만 수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지지하는 성분들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 도트 J, J 도트 K, K 도트 I 물론 바뀌어 있어도 I 도트 K, K 도트 J, J 도트 I도 전부 다 무엇이 된다? 0이다. 왜? 내적으면은 같은 방향을 지지하는 성분들의 곱셈인데 I와 J는 수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동일 방향 성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하면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 A 벡터 돗도 B 벡터를 하게 되면은 우선 얘 곱하기 얘 좀 I 도트 I가 되죠. 그럼 얘는 1이 됐죠. 그럼 AX 곱하기 BX 그래서 AX BX가 되는 것이죠. 얘 곱하기 하면은 I, J의 내적이니까 0이 됐죠. 그래서 두 개 뒤에 뭐 있어도 0 곱하기 어떤 상수에도 0이 되죠. 그럼 I, K도 0이 되지 않습니까? 동일 방향의 성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 곱하기 얘 해주면 요것만 남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A 벡터의 X, Y 성분이 되는데 그럼 얘 곱하기 얘. 그러면 JI 0이 됐죠. 그럼 JJ만 1이 되죠. 그래서 JJ 1이니까 A 벡터의 Y 성분 곱하기 B 벡터의 Y 성분 이렇게 Y 성분들끼리의 곱셈이 되겠죠. 그 다음에 JK는 0이 됐고 그럼 KI 0, KJ 0, KK가 1이 되었으니까 A 벡터의 Z성분 곱하기 B 벡터의 Z성분이 되겠죠. A 벡터의 Z성분 곱하기 B 벡터의 Z성분. 그래서 동일 방향 성분들끼리의 곱셈을 무엇이라 한다? 내적이라 이렇게 이루어 표시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적의 값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전기학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 스칼라 함수를 산출할 때 일반적으로 내적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내적. 두 번째로 외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외적을 한번 볼까요? 두 개의 벡터가 있는데 그 두 벡터를 외적한다. 외적하면 그 결과가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벡터 프로덕트 또는 벡터 곱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외적은 우리는 그 결과치가 벡터가 나온다 해서 벡터 곱 표현하죠. 외적을 할 때 표현 방법은 두 개 A 벡터와 B 벡터가 있는데 A 벡터 크로스 B 벡터입니다. 원래 우리 문헌 책자에는 전부 다 볼드체 조금 두껍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화살표를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화살표를 치어서 벡터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벡터를 외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크기와 방향이 나옵니다.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크기도 있고 방향이 있죠. 그럼 방향은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의 수직 방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노멀에서 법선 벡터를 적용해요. 법선 벡터라고 쓰거든요. 그럼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하면 A 벡터와 B 벡터에 이루는 각도의 사인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멀 수직선이며 A 벡터의 절대값 곱하기 B 벡터의 절대값의 사인 세타는 값이 무엇이 된다? 그것이 크기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런 값이 되겠죠. A 벡터와 B 벡터가 있다. 그럼 여기에 A 벡터를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B 벡터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네, B 벡터라고 쓸 수 있죠. 네,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세타이다. 세타 그러면은 두 개의 벡터를 외적으로 하게 되면은 크기는 이 두 벡터 이루는 평행사변의 면적이 나옵니다. 즉 A 벡터의 절대값은 크기는 이게 A 벡터의 크기 하얀 선은 A 벡터의 크기죠. 그리고 이 값이 B 벡터의 크기죠. 거기에 사인 세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인 세타는 여기서 수직선을 내려 그었을 때 이 값이 무엇이 된다? 요거의 크기가 B 벡터 절대값에 됐다.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럼 A 벡터의 절대값은 요것이고 B 벡터의 절대값은 요것. 그래서 A 벡터의 절대값, B 벡터의 절대값 사인 세타면 결과적으로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A 벡터, B 벡터가 이루는 이 평행사변의 면적이 무엇이 된다? 평행사변의 면적이 무엇이 된다? 두 개의 벡터를 외적했을 때의 크기, 면적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크기는 두 벡터 이루는 평행사변의 면적이고 방향이 벡터가 나왔으니까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방향은 오른 나사의 진행 방향이라고 이렇게 하죠. 오른 나사의 진행 방향. A 벡터에서 B 벡터를 외적했다면 A에서 B로 이렇게 오른 나사 돌려주면 이렇게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두 개의 벡터를 외적했을 때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면에 대한 수직 방향이 들어가죠. 수직 방향. 이게 바로 무엇이 된다? 크기는 이 평행사변의 면적이 크게 되고 방향은 이 면에 대해서 수직입니다. 이 면의 수직입니다. 그래서 노멀에서 법선 벡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벡터가 나오는데 이 C 벡터는 무엇이 된다? C 벡터는 A 벡터 크로스 B 벡터라 얘기했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외적을 할 때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 순서를 바꾸면 만약 B 벡터 크로스 A 벡터면 크기는 똑같습니다.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B에서 A로 갔으니까 밑으로 내려오겠죠. 얘들은 항상 수직을 이룹니다. 얘는 요 A 벡터와 요 C 벡터가 직각이며 요 B 벡터와 C 벡터도 직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B 벡터 크로스 A 벡터는 반대로 되니까 크기는 얘와 똑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죠. D 벡터가 되는 거죠. D 벡터는 무엇이 된다? D 벡터라는 것은 B 벡터 크로스 A 벡터가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이렇게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것이죠. 얘는 다시 쓰면 무엇이 된다? C 벡터와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와 얘도 직각이며 얘와 얘도 직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됐다. 마이너스 C 벡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두 벡터의 외적입니다. 아까 내적할 때는 동일 방향 성분,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같은 방향을 지시하는 성분들의 곱셈을 내적이라고 그랬죠. 얘들은 무엇이다? 수직 방향 성분들의 곱셈입니다.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이렇게 A 벡터와 B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 이루는 수직 방향 성분들이 있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수직 방향 성분들의 곱셈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하라면은 이렇게 행렬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행렬. 이렇게 행렬. I, J, K 기본 벡터, 즉 단위 벡터를 위에 표시하고 B 벡터의 X 성분, Y 성분, Z 성분 넣고 그다음에 A 벡터의 X 성분, Y 성분, Z 성분 넣고 B 벡터의 X 성분, Y 성분, Z 성분 이렇게 넣고 삼행삼렬식이라 해서 이렇게 세 개씩 구별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삼행삼렬식. 그러면 삼행 1열, 2열, 3열, 1행, 2행, 3행이 되죠? 3행, 3열인데 3개씩 구해준다. 3개씩 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대각선으로 3개씩 구별해줍니다. 그러면 I 곱하기 A, Y 곱하기 BZ를 곱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이건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3개씩 대각선으로 곱해주는데, K, A, Y, B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더라. 그래서 곱셈 요령 보실까요? 여기서 이렇게 곱해주는데 I에 AY, BX죠. 그럼 I를 놓고 AY, BZ입니다. BZ 였죠. 그래서 3개 곱해줬죠. 그 다음에 반대로 마이너스 일단은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대각선 이렇게 곱해주는데 3개씩 곱해주니까 이게 혼져 있죠. 둘에 있는 들어가서 이렇게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I에 AZ, BY. 이건 스칼라들이기 때문에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죠. 그래서 I에 AZ, BY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Z, BY 플러스 세 개씩 곱하니까 얘 곱하기 얘에서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JAZ, BX가 되네요. JAZ, BX 마이너스 S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J가 있으니까 이게 둘이 있죠. 그럼 혼자 들어가서 이렇게 곱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J의 AX, BY, BZ가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AX, BZ.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는 것이죠. 혼자 있죠? 그럼 K 혼자 있으니까 둘이 있는 데 가서 이렇게 곱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K의 AX, BY가 됩니다. K의 AX, BY. 마이너스, 쭉 곱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K, AY, PX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Y, PX.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벡터를 외적할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행렬식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대각선으로 3개씩 곱해주는데 좌에서 우로 내려오면서 곱해진 것은 플러스, 위에서 좌로 내려오면서 곱해진 것은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두 개 벡터의 외적을 해봤는데 이런 기본 벡터, 단위 벡터들의 외적을 좀 알아두시면 좋죠. 단위 벡터에 대한 외적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실까요? 이게 IJK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I, 이 X축이니까 이게 I가 되겠죠. 크기는 1이고 X축 방향 표시하는 것이 이 I죠. J는 크기는 1이고 Y축 방향 표시하는 게 J죠. J. 크기는 1이고 Z축 방향을 지시하는 게 기본 벡터, 즉 단위 벡터 K가 되겠습니다. K. 자, 그러면 두 개의 벡터를 외적한다. I 크로스 J라. 그럼 I 크로스 J면 얘 곱하기 얘가 돼서 면적, 요 면적이 나오죠? 면적. 그러면 요거의 크기도 1이고 얘의 크기도 1이고 요의 크기도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1이니까 이 면적은 1이 됐죠. 크기는 1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어떻게 된다? 오른라사의 진행 방향이니까 I에서 J로 왔으니까 K로 진행되죠. 그래서 I 크로스 J는 무엇이 된다? K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I 크로스 J는 K. 그래서 여기 I 크로스 J는 K가 되었죠. 그럼 순서를 바꿔서 J 크로스 I가 된다. 그럼 J 크로스 I니까 이렇게 회전하죠. 이렇게 되니까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거와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K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항상 마이너스가 오더라. 자, 그러면 J 크로스 K는 어떠냐? 그럼 J 크로스 K니까 J에서 K가 되니까 크기는 이 두 개의 벡터 이루는 평행삼의 면적이 크게 되니까 1 곱하기 1이니까 크기는 1이 되었고 방향은 여기서 이렇게 진행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I가 되겠네요. 크기가 1이니까 이 면적에 대한 수직 방향이니까 I로 진행되죠. 그래서 J 크로스 K는 I가 됐고 그냥 바꿔서 K 크로스 J로 한다. K 크로스 J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 X축 방향 되죠. 그럼 마이너스 I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K 크로스 I는 어떠냐? 그럼 K에서 I로 하니까 K에서 이렇게 진행되죠. K에서 X축으로 이렇게 되죠. 그럼 J축으로 진행되네요. 그래서 크기는 이 두 벡터 이루는 평행삼의 면적이 크게 되며 K 크로스 I는 여기에 대한 수직 방향 이렇게 해서 J가 되겠네요. 그래서 K 크로스 I는 J.
순서를 바꾸면 I 크로스 K는 마이너스 J가 됩니다. I 크로스 K는 이 반대 방향이 되니까 마이너스 J가 되더라. 그래서 단위 벡터, 이건 기본 벡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직각좌표의 기본 벡터, 단위 벡터 같은 얘기입니다. 크기는 1이기 때문에 단위 벡터, 기본 벡터 같은 표현입니다. 기본 벡터에 대한 외적을 표현할 때 이렇게 나오더라. 이래서 벡터에 대한 내적과 외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의 미분 연산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벡터에 대한 미분 연산이 있는데요. 보실까요? 네 번째로 이게 나블라 이렇게 있나 나블라 편미분 기호라 이런 미분 연산자라고 씁니다. 미분 연산자 읽을 때 나블라 삼각형으로 썼습니다. 그럼 나블라는 것은 미분 연산자로서 나블라는 i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플러스 j 라운드 i분의 라운드 플러스 k 라운드 z분의 라운드. 원래 이것을 편미분 기호라고 씁니다. 이게 편미분. 예. 라운드 뭐 D를 붙일 수도 있고 그냥 라운드 이렇게 있습니다. 라운드 D를 써주는데 그냥 라운드 편미분이고 이럴 때 라운드. 라운드 Z분의 라운드 있죠. 그럼 어떤 함수에 대해서 Z로 미분해준다. 편미분해주는 겁니다. 이건 라운드는 무슨 기호이다? 편미분 기호입니다. 미분 기호는 원래 델타, 델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y라는 함수를 x로 미분을 하라. 그럼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y라는 함수를 x로 미분한다. 이런 일반 미분 기호를 쓰는데 이 일반 미분은 변수가 하나만일 때, 변수가 하나일 때는 일반 미분 기호를 쓰는데 변수가 2개 이상이죠. 그럼 변수가 2개 이상이면은 이렇게 라운드라는 편미분을 기호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x로 미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편미분. 그러다 i, j, k. 그러니까 이 나블라라는 미분 연산자는 벡터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벡터 i, j, k를 가지며 어떤 함수에 대해서 각각 편도 함수, 즉 기울기 함수를 구하는 게 바로 미분 연산자 나블라라. 그래서 우리 자기학문에 들어가면 이 나블라를 항상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 연산자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이어지고. 자, 그러면 우선 스칼라와 벡터가 있는데 그 스칼라에 대한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가? 스칼라 함수의 기울기. 이메일 스칼라를 우리 파이라고 씁니다. 파이를 이메일 스칼라 함수다. 그럼 여기에 대한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그레이디언트라서 기울기, 그래서 그레이디언트 파이를 쓴 것이죠. 이 파이는 이메일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크기만 가지고 있는 스칼라 함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울기를 보여주면 무엇이 된다? 각각 미분 연산자인 나블라 파이와 이게 같은 편입니다. 그레이디언트 파이, 나블라 파이는 같은 편이고. 그럼 미분 연산자 나블라 파이는 무엇이 된다? 나블라가 이게 i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플러스 j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플러스 k의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인데 거기에 파이 함수를 각각 x, y, z로 편미분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 x에 대한 파이의 편미분 기호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편미분해 준다. 그래서 x로 미분을 줄 때는 x 성분만 변수이고 y 성분이라든가 z 성분들은 전부 다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x로 편미분, y로 편미분, z로 각각 스칼라 함수를 편미분해 주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그레이디언트 파이. 그러니까 이게 파이는 스칼라에 있는데 편미분해 주면 어떻게 된다? i, j, k가 나오니까 벡터 함수가 다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임의 스칼라에 대한 기울기 또는 경도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레이디언트 쓰죠? 자, 그래서 스칼라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럼 이런 것들 우리 나중에 이제 한문에 들어가면은 뭐 해야 되겠습니다? 전개의세 2를 구할 때 전개의세 2가 이게 벡터 함수군요. 벡터. 이건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v라. 예, 전위함수 v가 스칼라에 있네요. 스칼라의 기울기를 구해서 마이너스 쳐주면 무엇이 된다? 벡터 함수인 전개의세 2를 산출할 때 쓰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나블라 v라. 전위를 각각 x, y, z로 편미분해서 마이너스를 쳐주면 무엇이 된다? 전개의 세기 2가 되더라. 이때 학문에 들어가서 배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임의 벡터에 대한 A 벡터의 발산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발산. 발산을 다이버젠스 이렇게 있습니다. 다이버젠스 이렇게 있거든요. 다이버젠스. 발산이라는 뜻이군요. 우선 벡터가 있을 때 발산한다.
그러면 발산 중에서 div만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A 벡터에 대한 발산 다이브 또는 다이버젠스 읽으면 되죠. 그러면 A 벡터에 대한 발산을 수학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씁니다? 나블라 도트 A 벡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블라 도트 A 벡터는 두 개의 벡터 이게 내적이거든요. 나블라 도트입니다. 그래서 벡터에 대한 발산을 수학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미분 연산자인 나블라와 A 벡터 사이의 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실까요? 요 라운드는 i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이 나블라입니다. 나블라 플러스 j의 라운드 i분의 라운드 플러스 k의 라운드 z분의 라운드. 이게 미분 연산자 나블라이죠. 나블라도 또 A 벡터니까 A 벡터의 내적입니다. 내적이라는 것은 i의 A 벡터를 직각차표로 쓰면 x 플러스 j의 A 벡터의 y 성분 ay 플러스 k az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하라. 내적하면 i도 또 i만 1, j도 또 j만 1, k도 또 k만 1이고 다른 성분들은 전부 다 0이 되죠. 그래서 얘 곱하기 얘를 해주면 무엇이 된다? i1이 돼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x. 그러니까 벡터에 대한 x성분은 x로 미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벡터에 대한 x성분은 x로 미분해 주고 y성분은 y로 편미분해 주고 z성분은 z로 편미분해 주는 것, 그런 걸 뭐라 한다? 다이버젠스 A 벡터, 그냥 벡터에 대한 발산을 수학으로 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들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학문에 들어가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에 대한 회전이 나옵니다. 이미 벡터 A 벡터에 대한 회전은 어떻게 되는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회전 현상을 수학으로 표현하는 요령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도체가 있다. 도체에 I 한 배 조락하면 어떻게 된다? I 한 배 조락하게 되면, I 한 배 조락하면 여기 무엇이다? 회전하는 자장이 생겨요. 그래서 회전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회전하는 자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전성에 대해서 수학으로 표현하는 요령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벡터에 대한 회전을 로테이션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 앞에 R 로트만 써서 로테이션 A 벡터, 그럼 벡터에 대한 회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벡터에 대한 회전 현상을 수학으로 표현하면 무엇이 된다? 미분 연산자인 나블라와 A 벡터 사이에 이렇게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로테이션 A 벡터는 나블라 크로스 A 벡터 현상이고 외적은 크로스라고 있군요. 내적은 도트, 외적은 크로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블라 도트 A 벡터, 나블라 크로스 A 벡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죠? 두 개 벡터를 외적할 때는 행렬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왜 기본 벡터인 ijk를 쓰고 여기에 나블라라는 미분 연산자의 x성분, y성분, z성분 순서로 쓰고 그 다음에 A 벡터에 대한 직각표를 표현했을 때 x성분, y성분, z성분 있죠. 그래서 행렬식으로 계산하면 쭉 구해주면 되죠. 그러면 i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z가 되겠죠. i의 라운드 y분의 라운드 az 됐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하죠. 둘이 혼자 있으니까 둘인데 가죠. 그래서 라운드 z의 라운드 ay가 되겠죠. 마이너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ay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해주면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둘이 있죠? 둘이 있으니까 혼자 있는 가서 이렇게 고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j를 놓고 라운드 z분의 라운드 ax가 되겠죠. 라운드 z분의 라운드 ax.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좀 마이너스 하죠. 둘이 있으니까 혼자 있는 가서 이렇게. 그래서 j 마이너스 j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z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둘이 있는 데서 이렇게. 그러니까 y라는 값을 x로 편미분한다는 얘기입니다. k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y. y라는 a 벡터의 y 성분을 x로 편미분해 주는 것이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k의 라운드 y의 라운드 ax. 마이너스 라운드 y의 라운드 ax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외적하는 요령들입니다. 자,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계 현상들을 우리가 수학으로 표시하는 요령입니다. 벡터에 대한 회전을 뭐로 표현한다? 미분 연산자와 벡터 사이의 외적 크로스로 표시하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 벡터에 대해서 기본상 벡터의 내적과 외적을 공부하셨고 스칼라의 기울기 함수, 벡터의 발산, 벡터의 회전 이렇게 공부해 보셨습니다. 이것이 벡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잘 이해하시고 문제풀이 들어갈 때 공부에 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벡터에 대한 해석은 여기까지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